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가 궁금해? 네. 그래.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네. 그래. 왜? 그냥 궁금해요. 나는 요즘 좀 외로운 것 같아. 좀 외롭진 않아요. 그지? 네. 어려가지고 막. 어? 제가 같이 집에 살 때는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어. 그래서 챙겨주긴 해요. 음. 가족들이 저를 많이 챙겨주긴 해요. 그래서 외롭진 않고 그냥 혼자 사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지. 난 혼자 사니까. 전 나중에 장가 갈 거예요. 넌 나중에 장가 갈 거야? 네. 나도 나중에 갈 거야. 아. 누가 오셨나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날씨가 좀 추워졌죠? 네, 추워져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엄청 춥죠? 네.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추우시면 담요. 네, 담요 문 필요할 열려 것 있어서. 같아요. 담요 좀 진짜 덮어놓으세요. 문이 열려 있어서. 예, 예. 개 혹시 무서워하세요? 약간은 무서워하는데 근데 이름이 네. 연탄이라고. 네네. 네네네. 쟤는 묶여 있어서. 네. 좋아하는 건 낯선 사람. 네, 낯선 사람 좋아. 환대 예, 아이콘이네요. 낯선 사람 좋아. 아, 따뜻한 차 드릴까요? 아니면 뭐 커피도 있고요. 커피는 명안이 호빵도 담당이고요. 있고. 호빵도 있고요. 그럼 저 호빵이랑 네. 아메리카노 먹을까요? 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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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메리코나라고 아메리카노 준비되는 동안에 이건 저희들도 지금 새롭게 실험해 보고 있는 거라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게 안에 게 잘 익었을래나 위에 게 잘 익었을래나 모르겠는데 고구마 흰색, 맛이랑 분홍색. 팥 맛이 있는데 네네. 고구마 맛 아니면 팥 맛? 저는 팥 맛이 더 좋을 것 팥 같아요. 맛이면 하얀색. 팥 맛이면 하얀색이지. 그렇지. 팥 맛을 드신다고 하시긴 하셨지만은 고구마 맛도 같이. 그러니까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지. 어떡해. 커피 됐니? 내 커피 다 됐어요. 한 번 만져봐. 한 번 만져봤는데 딱 따끈해? 따뜻해? 따뜻해요. 커피 배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여행 작가 일을 네, 그런 하신다고요? 일을 했었어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 네. 좀 단행본 만들고 네. 뭔가 그런 여행 콘텐츠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이제 네네. 그때 코로나 이후에 응. 뭐 크고 작은 변화 안에 있으면서 응. 좀 다른 시도들 해보면서 지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 때는 거의 뭐 여행이 아예 없었으니까. 네, 뭐 계약했었던 책도 있었는데 응. 그게 코로나 시기에 조금 계약 해지되고 네,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쵸. 돌아보면 그때 당시 되게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때도 되게 열심히 좀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거를 좀 계속 스스로 질문하면서 사실 지금도 제가 서울에서 성북동에 이렇게 리틀 아시시라는 곳을 이야기만 들었는데 처음 어쨌든 계기가 돼서 오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일상 안에서의 작은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에 좀 시선을 바꿔주는 그런 글들을 조금 더 써보게 됐고 글쓰기 관련된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네, 약간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저도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자기 방으로 떠나는 여행
아, 그래서 네네네.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네네. 눈을 떠서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방이다라고 생각하고 구석구석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지금 맞아요. 방금 낯설게 보는 네, 거죠. 낯설게 네네네. 보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사람도.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네. 오랜 시간 알았다고 해서 사실 그 사람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된 친구여도 좀 새로운 형태, 뭐 새로운 모임, 뭐 새로운 책을 읽으면서 만난다든지 새로운 경험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을 새로이 알게 되는 거, 만나게 되는 거 이런 것도 다 저는 그런 거를 좀 일상 안에서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그게 되게 책이나 뭐 작은 것들의 어떤 계기를 좀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글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진아 누나 어떠니? 좋아요. 아 좋아. 뭐 어떻게 만난 지 얼마 됐다고? 그냥 좋아. 좋아. 좋은 느낌이 들어요. 좋은 느낌이 좋은 들어. 느낌이 들어요. 오,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호박 맛은? 아니 저 저거 지금 좋아요. 올해 처음 먹는 호빵이라서 네. 뭔가 여기의 기억이랑 앞으로 호빵 보면 여기 생각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어서 주시고 동그란데 예. 거기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가게마다 그게 다 있었는데.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되게 옛날 일 같은 걸 잘 기억하시고 되게 이렇게 추억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네.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기억력이 좋다는 말을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많이 듣고 네. 좀 잘 잊어버리지 않고 써놓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맞아요. 좀 기억하고 순간순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보통 사람들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제 2019년에 4월 달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랑 굉장히 친한 딸이었었고 또 뭐 엄마랑 여행 관련된 책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도 굉장히 많고 돌아가신 뒤에 일상 안에서 엄마가 했던 말들 그리고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뭐 성가책이랄지 뭐 미사포랄지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 안에서의 기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기억도 되게 많고 그랬어서 아 이거를 뭐 좀 글로 써봐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간순간들 뭐 말들 뭐 이런 음식에 얽힌 추억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공유를 했었거든요. 엄마 돌아가신 뒤에 이제 댓글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들도 있었고 또 아 돌아가신 뒤에 이럴 수 있구나를 깨닫는 제 친구들 엄마인 친구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기도 해주고 우리와 함께한 화요일에 나오는 말 중에 잊히지 않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기억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또 그 내가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싶을까 이거를 한번 또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보는 시간? 물론 네. 엄마의 정말 많은 것들 안에서 내가 아 이게 유산이었구나 엄마가 남긴 유산이었구나 사실은 저는 그렇게까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꾸준히 글로 쓰고 저는 주로 타니에 대한 걸 이렇게 많이 써놔요. 근데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좋아하니까. 좋고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 싫은 사람을 우리가 글로 잘 쓰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생각하면서 즉각적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쓰다 보면 결국에는 좀 내가 좋아하거나 뭐 오래 기억하고 싶거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게 흩어지는 게 뭐 아까워서 또 기록을 하게 되는 것도 같거든요. 맞아요. 그 어머님은 뭘 적으셨대요? 이거는 이제 엄마가 사용하시던 성가책이 네. 좀 이렇게 많이 구겨져 있었고 그랬었는데 네. 요즘에 이렇게 책을 수선해 주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책 수선이라고 하면 되게 누가 책을 수선까지 해 약간 이럴 수 네. 있는데 이제 저한테는 이게 하나뿐인 거니까 여기 이제 엄마가 여기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가 세례명 적어 놓으셨던 거나 그 엄마 손글씨예요? 네네네. 이야. 그러니까 사실 정말 돌아가신 뒤에는 이런 손글씨나 엄마가 많이 했던 말들 이런 게 다 너무 큰 기억이고 이거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2011년에 이제 저도 너무나 생생히 기억나는 이제 같이 미사 다니던 그때 이제 주임 신부님이신데 이제 이분이 인사 이동 하시면서 네.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너무나 예쁜 필기로 이렇게 예. 써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적으셨어요? 감사한 마음은 바위에 새기고 서운한 마음은 네, 서운한 마음은 모래에 써라. 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 신부님도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정말 사람은 떠나도 뭐 했던 말이 남고 그리고 그 말을 누군가는 네, 기억하고 네, 적어두고 이런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충분히 더 깊이 그리워하고 네. 더 깊이 울고 더 깊이 애도하고 그 엄마를 뭐 기억하면서 마냥 슬프거나 이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저는 정말 장례식 치르면서도 네. 이렇게 슬프기만 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 크게 느꼈어서 그때부터가 약간 뭔가 마음에서 흘러 넘치던 것들을 좀 글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장례 치르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마냥 슬프지만 않았던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이제 사실 장례식 때는 늘 국화와 흰 꽃을 하잖아요. 근데 언젠가 제가 엄마 친구분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같이 조문을 갔었는데 나는 흰 꽃 싫다고. 그럼. 근데 그런 말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투병하시는 기간 동안에도 그렇고 뭔가 장례식을 치를 때 조금 너무 그냥 그런 꽃 말고 다른 꽃이 있으면 좋겠다. 뭐 좀 색이 더 들어간 꽃이어도 그런 걸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원 치료 받고 약간 그러면서 이게 시기가 어느 정도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된 뒤에 조금 평소에 엄마랑 가까웠었던 꽃 일하시는 분이랑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사실 장례식 때도 조금 정말 뭐 붉은 장미랑 수국이랑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좋아하셨겠네요, 진짜. 그 장미랑 수국으로 장미랑 수국이랑 네, 그런 것들이 위주였었고 이제 헌화꽃 할 때도 그게 장미였었거든요. 와. 네. 근데 엄마가 또 로사리아였었기 진짜. 때문에 그 로사가 또 장미거든요. 그죠? 아무튼 여러 가지 안에서 네, 다 사실 한 사람이 왔다 가는 거에 어떤 매듭이기도 한 거잖아요, 장례식이.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엄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그럼 나는 그거 해줄게 막 이렇게 해주셨던 분들도 있었고 그러고 또 뭐 조문 오셔서도 뭐 말 한마디라도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시고 내 엄마의 시선으로만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되잖아요, 어떤 가족을.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는 운동 친구였고 누군가한테는 세탁소를 자주 찾아가는 단골 손님이었고 너희 엄마 이랬어? 네네. 또 누군가한테는 성당에 엄청 친한 내가 너무 믿고 좋아하는 언니이기도 했고 그런 한 사람이 이렇게 서라운드로 알게 되는 과정이 저한테는 늘 장례식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보고 듣고 뭐 언니도 있고 남동생도 있으면서 그 안에서 저희가 다 그거를 듣고 매듭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슬프기만 한 게 아니다. 그랬구나.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었구나. 누군가한테는 언니였네. 네네. 세탁소 가셔서 이런 옷 맡기셨구나. 그죠. 우리 엄마한테도 이런 면이 있었네. 누군가한테 되게 가슴 설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맞아, 뭐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는 사람이라는 뭐 표현도 있었고, 네 엄마가 모임에 안 나오면 안 간다고 뭐 그랬던 사람도 있었고, 그랬던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엄마가 너무 잘 살아주신 삶 안에서 정말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유산이다. 그것을 또 저는 다 느끼고 뭐 기록하고 나눌 수 있는 그걸 가졌으니까 이걸 또 내가 내 안에서 정리를 해서 또 흘려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장례식 하는 거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로사리아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한테는 엄마였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 엄마의 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고 세상 제일 큰 칭찬 아니에요? 야, 네 엄마 때문에 거기 나갔지? 안 그럼 나 거기 안 나가. 그거보다 더 큰 헌사가 사실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사랑받았고 사랑 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제일 큰 헌사죠 사실. 들으면서 너무 좋네요. 그 사람들이 장미 이렇게 바치면서도 헌화하면서도 여러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처음 하는 경험이잖아요, 사람들도. 네, 그쵸.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저는 제 장례식 때 개나리 좀 써줘요. 예? 개나리. 난 지금 같이 사는 가족이 없어가지고 누구 부탁할 사람이 없으니까 알았죠? 담벼락에 봄에 보면 약간 늦봄쯤에 그 폭포수처럼 흐드러지게 여기도 해서 오다 보니까 엄청 이렇게 꽃이 이런 담벼락에 네네네. 흐드러지게 피면서 그렇지. 그리고 제가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육개장은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얘기하세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다슬기인데 경상도식 있어요. 꼭 적어놓으세요. 경상도식 다슬기 있습니다. 네. 동그라미에 다슬기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우거지 넣어가지고 빡빡하게 죽을 때 장례식장에 개나리로 나 네. 죽을 다 때 이렇게 동그라미 그래. 4분의 1 정도 이렇게 약간 그렇지. 네가 정확하게 표현했네. 동그라미 4분의 1 그렇지. 정확하게 표현했네. 동그라미 4분의 1 그다음에 다슬기 있고. 네, 다시 그다음에 아시시 분들은 다 오면 좋겠다. 그렇지. 아시는 분들 다 와야지. 야, 출연하는 생각지 않게 분들이 지나시 덕분에 내 장례식 계획을 세우네. 야, 넌 내 장례에 대해서 너무 해맑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근데 좋잖아요. 한편으로는 그걸 그럼요. 한번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저 또한 엄마랑 뭐 엄마 장례식 때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나눠보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저도 아빠랑은 그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냥 가족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나 뭐 제 친구들도 뭐 그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근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뭐 법의학자분들이나 이런 선생님들도 건강할 때 그리고 기분 좋을 때 그런 얘기를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고 무엇을 좋아했었던 사람인지 분명히 기억하는 것도 저는 정말 큰 사랑인 것 같거든요. 그죠. 네네. 그 사람 기억해 주는 네, 거. 뭐 좋아했던 계절이든 뭐 좋아하는 꽃이든 그런 기억들이 사람마다 다 있으니까. 그죠.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 네네. 신기원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신기원. 그렇게까지 큰 역할을. 아니 너무 좋잖아요. 네, 장례 네. 문화라기보다 어떻게 이 사람을 기억할 건가. 서울 숲을 어느 날을 걷고 있는데 네. 그냥
그냥 벤치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다 뭔가 메시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또렷이 생각나는 게 큰 나무였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삼남매 일동 이렇게 써 있었던 글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뭐지?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돌아가신 분을 위한 벤치네. 상황이 되면은 뭐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언니랑 남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어떤 메시지가 한마디로 있으면 좋을까 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또렷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다 공통적으로 말했던 건 껄껄거리며 살지 말자는 거였어요. 껄껄거리면 살지 네, 말자. 근데 그게 해줄 걸, 잘할 걸. 그러니까 결국에 후회하지 말라는 말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껄껄거리며 살자 하지 말라는 거는 너무 이제 표현으로도 예쁘지가 않아서 어떻게 써볼까 하다가 그냥 잘할 걸, 해줄 걸 하지 말고 지금 하세요로 정리를 해서 이제 엄마 성함이랑 세례명이랑 이제 태어나신 해랑 돌아가신 해 이렇게 적어서 돌아가신 다음 해 네. 생신 즈음에 기부해서 네 지금도 아직 벤치에 그거 서울숲 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막 일부러 거기 가서 앉아 있을 때도 있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온 적도 있었고. 그냥 정말 이렇게 돌아가신 뒤에 여러 가지 뭐 물건들 뭐 정리할 것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안경 그리고 뭐 성가책도 그렇지만 네. 미사포 같은 것도 막 묵주나 이런 묵주. 것들 그래, 사실 이런 같은 게.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것들 다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도 되게 이왕 엄마한테 사드릴 때 좋은 거 사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뭔가 엄마의 어떤 뭐 기도의 흔적 이런 것들 남겨져 있는 건 너무 소중하니까 그렇죠. 그분은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손때가 묻어 있는 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되게 오래오래. 엄마가 진아 씨한테 했던 얘기 중에 네,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얘기 있어요? 저는 뭐 여행 관련된 그런 콘텐츠 일을 하면서 이제 뭐 고속버스 타고 남해도 가보고 뭐 어디 땅끝 마을도 가보고 막 그랬었던 때가 있었는데 뭐 흐려서 비가 내리고 했는데 뭐 도착하니까 날씨가 좋아졌다. 그러면 꼭 카톡의 답장은 역시 행운아야였어요. 아 우리 딸 역시 혜원아야. 네, 근데 그런 말들이 맞아. 나 진짜 이거 너무 행운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목소리까지 사실 음성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런 육성들은. 네네. 저는 정말 엄마랑 딸로 만난 것도 엄청난 인연과 엄청난 확률로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돌아가셨지만 지금 여기 바로 계시진 않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또 만나게 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내 삶에 대해서 뭐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기한 일들인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가진 행운이다. 네. 이렇게 같이 만나고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어머님을 사실 뵙는 거죠. 로사리아님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뵙는 거고 두 분 만나 뵌 것 같네요. 로사리아님도 만나 뵙고 맞아. 진아 씨도 또 이렇게 만나 뵙고 또 뜻하지 않게 제 장례식 계획도 세우게 되고 아주 오늘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벌써 3년 이제 1000일도 더 지나고 내년이면 4주기니인데요. 올해까지는 내가 글로 어떤 매듭을 짓고 싶다는 사실 마음이 있었거든요. 물론 뭐 제가 계속 가져가는 생각은 있지만 각자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 슬픔이든 어떤 감정이든 그 사람에게 맞는 시간만큼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없는 거고요. 슬픔에 깊이 이렇게 참여하고 거기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다 보면 또 맞아요. 거기 안에서 그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감정, 뭐
그 안에서 걸러지는 것들 음. 그런 것들이 있고 음. 이제 엄마 장례 치를 때 바로 맞은편에 거기에 이혜인 수녀님 시가 한 편 적혀 있었어요, 액자에. 근데 그게 이제 이별의 아픔이라는 시였거든요. 근데 병들어버린 나무 한 그루를 베어도 사람들이 그 나무를 그리워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떠난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뭐다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한테 너무 빨리 잊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충분히 그 사람이 그 시간을 견디도록 보내도록 이제 지켜주라 약간 이런 표현의 시였는데 저는 그 시가 너무 큰 위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또래 친구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갈 때도 조이금 안에 같이 그 시를 적어서 넣어주기도 하고 그냥 훗날 다시 만났을 때 그 시를 적어서 뭐 편지 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시 이렇게 받은 친구분들도 되게 많이 크게 위로가 됐겠네요. 진짜로 큰 위로가 됐겠어요. 오늘 저도 뭐 얘기 들으면서 잘 들었고요. 네.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됐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환이 누나 간대. 이거 뭐냐? 장례식. 이야, 저는 장례식. 그러니까 장례 일어날 일의 시기라는 거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촌을 지금 금방 보내진 않겠다는 거예요. 장례의 시기라는 거지. 얼마나 현명합니까? 정말. 굉장히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현명하잖아요. 용품, 노래, 음식. 완벽하다. 알았어. 세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